님들,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병한다. 뉴스 뜨면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축제 첫날이 사실은 님들이 팔아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어. 왜냐면 합병은 이미 정해진 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방식이 테슬라 주주한테는 함정일 수 있어. 머스크가 진짜 뭘 준비 중인지, 왜 테슬라 주주만 호구 잡힐 수 있는지 오늘 다 까줄게. 2026년 1월 21일 네바다주에 이상한 회사 두 개가 조용히 등록됐어. 이름이 XA 머저섭, XS 머저섭. 딱 봐도 합병용 껍데기 법인이지. 근데 이 법인 임원으로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존슨이 직접 이름 올렸어. 이 정도 인물이 껍데기 법인 임원 맞는 건 큰 거래가 세팅되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야. 배경 팩트 깔아줄게. 스페이스X는 2026년 2월에 머스크의 인공지능커 회사 XAI를 1조 2,500억 달러에 이미 흡수 합병했어. 그리고 오는 6월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 1조 7,500억 달러 밸류로 상장 예정이야. 거기다 테슬라 시총 1조 2천억 달러까지 합치면 머스크가 지휘하는 세계 기업 합산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어. 네바다 머저서브는 이 세 개를 묶을 상자를 이미 짜고 있다는 뜻이야. 월가도 이건 다 알아. 어떤 월가 유명 애널리스트는 합병은 확정적이다, 대박이다 하고 테슬라 매수 추천 때리고 있어. 완전 지금 축제 분위기야. 근데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 파보니까 완전 다른 그림이 보였어. 머스크는 월가가 떠드는 직접 합병을 안 해. 실제로 하려는 건 X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아래에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자회사로 묶는 구조야. 머스크 본인한테는 완벽한 그림이야. 79% 의결권 통제 유지, 세금 최적화, 상속 설계, 방산 리스크 격리까지 다 되거든. 근데 바로 이 구조가 테슬라 주주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쉽지? 한국인들이 테슬라 한 종목에만 수십조 원을 박아놨어. 지주회사 전환이 발표되면 첫 일주일은 축제야. 근데 그 뒤에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어. 합병 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되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될 리스크, 그리고 솔라시티 때보다 훨씬 큰 집단 소송 재발. 이거 남 얘기 절대 아니야. 그래서 머스크가 왜 이 구조를 선택하는지, 테슬라 주주한테 왜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반박 불가능한 근거 3가지로 뜯어줄게. 오늘 이거 끝까지 봐야 돼. 특히 테슬라 포지션 들고 있는 님들, 먼저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해봐. 스페이스X에서 머스크 지분이 얼마인 줄 알아? 42%야. 근데 의결권은 79%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분 절반도 안 되는데 회사 의사결정을 혼자 독점한다는 뜻이야. 차등 의결권 구조 덕분이지. 스페이스X 이사회가 머스크 거스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야. 반면에 테슬라에서 머스크 지분은 13%, 의결권도 똑같이 13%야. 2025년 11월 6일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새 성과 보상 패키지를 75%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 이거 다 채워도 10년 걸려. 시총 8조 5천억 달러 달성해야 돼. 한마디로 머스크는 상장사인 테슬라에선 통제권이 약하고 비상장인 스페이스X에선 독재자 수준이야. 그럼 직접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페이스X의 79% 슈퍼 의결권을 합병 후 법인에 그대로 이전하려면 테슬라 기존 주주들이 차등 의결권 승인해줘야 돼. 근데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신규 차등 의결권에 반대 투표하는 게 원칙이야. 성사시키려면 주주총회에서 피 튀기는 싸움 해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합병 비율 가지고 집단 소송 시한폭탄이 세팅돼. 머스크가 독재자에서 평범한 대주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야. 스스로 손목자를 뻔한 짓이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지주회사 X홀딩스 구조로 가면 머스크가 지주회사 레벨에서 차등 의결권을 새로 설계할 수 있어. 메타의 저커버그, 알파벳의 페이지와 브리니스는 바로 그 구조야. 자회사들은 각자 독립상장 상태 유지, 머스크는 지주회사 꼭대기에서 전부 통제, 79% 통제권 지키면서 수직 통합 비전까지 다 먹는 거야. 머스크한테는 이보다 완벽한 그림이 없어. 그래서 테슬라 주주인 나는 어떻게 돼? 쉽지. 님들 의결권은 더 희석돼. 지금도 머스크 한 명이 테슬라 방향 다 정하는데 지주회사 구조 가면 테슬라 주주가 지주회사 상위 레벨의 목소리 낼 창구가 아예 없어져. 쉽게 말해, 님들은 테슬라에 투자한 줄 알았는데 머스크가 통치하는 제국의 하위 시민권만 받게 되는 거야. 합병이든 지주회사 전환이든 결국 핵심은 딱 하나야. 두 회사 주식을 어떤 비율로 교환할 거냐. 테슬라 한 주에 X홀딩스 몇 주 줄 거냐. 스페이스X 한 주에는 몇 주 줄 거냐. 이 비율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님들 돈 운명을 결정해. 자, 한번 냉정하게 보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79% 의결권 가진 지배주주야.
본인이 협상 테이블 양쪽에 다 앉는 거야. 스페이스X 대표로도 테슬라 쪽 결정권자로도. 자기가 소유한 스페이스X 가치는 최대한 높게 평가하고 테슬라 쪽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잡는 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이야. 법적으로도 이건 지배주주 자기거래라는 위험 영역이야. 규모를 봐봐. 3조 달러짜리 거래에서 합병 비율이 1%만 왜곡돼도 300억 달러가 테슬라 주주 지갑에서 스페이스X 쪽으로 이전될 수 있어. 5% 왜곡되면 1,500억 달러. 이게 자동차 회사 한 개 값이야. 이걸 님들이 한 주도 안 팔았는데 당하는 거야. 더 무서운 건 이걸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스페이스X는 여태 비상장이었어서 밸류에이션이 다 추정치야. 1조 7,500억 달러라는 기업 공개 목표 가치조차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게 아니야. 머스크가 스페이스X는 2조 달러 가치다 주장하면 반박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법정가도 싸움이 수년 걸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 쉽지? 2016년에 이미 일어났어. 솔라시티 사건이야. 머스크가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부실 태양광 회사를 테슬라가 26억 달러에 인수하게 만들었어. 테슬라 주주들 집단 소송 들어갔고 델라웨어 법원까지 갔어.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번엔 규모가 그때보다 30배야. 솔라시티 2.0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야. 지주회사, 합병 비율이 3조 달러짜리 거래인데 1%만 잘못 산정해도 300억 달러가 한쪽 주주에서 다른 쪽으로 부당하게 이전될 수 있어. 75%로 통과된 2025년 성과 보상 패키지에 반대했던 25%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솔라시티 때보다 훨씬 큰 집단 소송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지금 머스크는 토네타 대 머스크 판결 때문에 이미 거버넌스 소송에 민감한 상태야. 근데 머스크가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 국가안보, 리스크 격리야.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때문에 중국 노출이 심해. 스페이스X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스타실드 군사 통신망 같은 기밀 국방 계약을 독점하고 있어. 이 둘을 한 법인에 묶으면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시파이어스와 외국인 영향력 규정 표시 때문에 펜타곤이 방산 부분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머스크가 스페이스X 방산 통제권을 프록시 홀더라는 제3자한테 빼앗길 수도 있어. 근데 지주회사로 각자 분리하면 이 리스크가 스페이스X 법인 안에만 갇혀 테슬라 리스크가 국방 사업으로 번지지 않아. 그러면 테슬라 주주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쉽지? 아니야. 정반대야. 이 구조가 머스크한테는 방산 리스크 격리지만 테슬라 주주한테는 스페이스X의 우주 프리미엄이 테슬라로 흘러오는 걸 영구 차단하는 벽이 되는 거야. 두 회사는 묶이돼 테슬라 주가에는 스페이스X의 엄청난 밸류에이션 상승이 거의 반영 안 돼. 머스크는 방어막 얻고 테슬라 주주는 프리미엄 공유 기회를 잃는 거야. 자, 근거 3가지로 증명이 됐지? 머스크가 지주회사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게 테슬라 주주한테 왜 함정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 그래서 님들이 뭘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3가지 시나리오 놓고 하나씩 뜯어줄게.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야. 하나씩 뜯어보고 마지막에 어떤 게 진짜로 일어날지 확률까지 매겨줄게. 첫 번째는 월가 애널들이 떠드는 시나리오야.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1대1 주식 교환으로 한 법인이 되는 거. 단일 상장사로 묶이면 시너지 폭발한다는 논리지. 근데 이거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먼저 반응해.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에서 정면으로 터지거든. 테슬라는 주가 수익 배수 100배로 거래되고 스페이스X는 200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두 프리미엄 산업을 한 법인에 묶으면 시장이 낮은 쪽 100배만 적용해. 월가 애널리스트 게리 블랙 분석에 따르면 3조 달러짜리가 2조 2,500억 달러로 쪼그라들어. 7,500억 달러가 공중 분해되는 거야. 거기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79% 의결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커. 합병 후 법인의 차등 의결권 이전하려면 테슬라 주주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게 통과될 확률이 낮거든. 테슬라 주주한테는 단기적으론 스페이스X 프리미엄 공유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복합기업 할인 충격이 그걸 상쇄하거나 넘어설 수 있어. 그리고 머스크 본인이 통제권 포기 리스크를 절대 안 받아들여. 내 판단으로는 실현 확률 10%야. 두 번째가 진짜 시나리오야. 네바다 머저 서브가 가리키는 바로 그 구조. 상위 지주회사 X홀딩스 만들고 그 아래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자회사로 병렬 배치하는 거야.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왜 완벽하냐? 첫째, 지주회사 레벨에서 차등 의결권 새로 설계해서 79% 통제권 그대로 유지. 둘째, 미국 세법상 무세 교환 가능해서 본인 세금 안 내. 셋째, 상속자산 이전 설계까지 한 번에 정리. 넷째, 스페이스X 방산 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격리돼서 시파이어스 리스크가 테슬라로 안 번져.
다섯째, XAI가 스페이스X 인수 과정에서 떠안은 180억 달러 부채도 별도 자회사에 가둘 수 있어. 트위터 인수할 때 끌어다 쓴 부채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거든. 머스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어. 근데 테슬라 주주한테는 정확히 반대야. 합병 비율이 스페이스X에 유리하게 산정되면서 수백억 달러가 테슬라 주주 쪽에서 스페이스X 쪽으로 이전될 리스크, 순수 전기차 노출 원했던 기관 투자자들, 이탈로 인한 매도 압력, 그리고 솔라시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집단소송 재발 리스크. 발표 첫 주는 축제처럼 오를 수 있는데 그 다음 3개월이 진짜 시험대야. 내 판단으로는 실현 확률 50%,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세 번째는 지금 상태 그대로 가는 거야.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으로 두고 상업 계약으로만 협력하는 거지. 일종의 가상합병이라고 보면 돼. 사실 두 회사는 이미 이렇게 협력 중이야. XAI 모델인 그록을 테슬라 차량에 라이선스 탑재했고 XAI는 테슬라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시장 가격에 사들였어. 오스틴에서는 테라팹이라는 칩 제조 조인트 벤처도 같이 굴리고 있어. 합병 안 해도 시너지는 다 나오는 구조야.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왜 머스크는 이거 안 해? 쉽지? 답은 이래. 머스크한테는 이 구조에 치명적 구멍이 3개 있어. 첫째, 본인 상속 설계가 안 돼. 칠순 가까워지는데 자산 이전 구조 없이 방치하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아. 둘째, XAI 180억 달러 부채가 스페이스X 단독 부담으로 계속 남아. 기업 공개 때 이거 그대로 노출되면 밸류에이션 깎일 수 있어. 셋째, 마스터 플랜 파트 4 수직 통합 비전이 미완성으로 남아. 머스크가 공식 발표한 자기 로드맵 자체가 불완전해지는 거야. 테슬라 주주한테는 이게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야. 현재 밸류에이션 그대로 유지, 인덱스 편출 리스크 없음, 세금, 이벤트 없음. 근데 머스크 본인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해. 실현 확률 35% 정도? 두 번째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세 시나리오 한눈에 봐봐. 시나리오 A 직접 합병은 머스크가 거부, 확률 10%. 시나리오 B 지주 회사는 머스크 최선 테슬라, 주주 최악, 확률 50%. 시나리오 C 완전 독립은 테슬라 주주 최선 머스크 미흡, 확률 35%. 보면 알겠지만 머스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B가 테슬라 주주한테 가장 안 좋아.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높아.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자,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림 잡혔지? 근데 잠깐만, 장밋빛만 보여주면 사기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 대가와 리스크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 지점에서 스타크래프트 좀 해본 님들은 무릎 탁 칠 거야.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해본 님들, 아비터의 리콜 스킬 기억나지? 본진에 있는 유닛들을 멀티로 순식간에 워프시키는 스킬. 근데 리콜이 뭔 개념이냐? 유닛을 본진에서 뽑아다가 합치는 게 아니야. 유닛은 원래 본진에 그대로 남아있고 전력만 잠깐 빌려주는 거야. 임무 끝나면 다시 본진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어.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각자 본진에 그대로 두고 XAI 그록 라이선스, 메가팩 공급 계약, 테라팹 조인트 벤처 같은 걸로 전력만 교환해. 본체는 분리, 자원만 공유. 이게 가상 합병 모델, 시나리오 C야. 근데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건 한 단계 더 나간 그림이야. 지주회사라는 큰 우산 아래에 3개 본진을 묶되 본진 길이는 서로 침범안하게 벽을 치는 거. 아비터 리콜처럼 전력은 공유하면서 본진은 안전하게 지키는 구조. 이게 시나리오 B야. 근데 여기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이 비유가 왜 중요한지 보자. 아비터 리콜 당한 유닛은 전선에 나가서 싸우지만 결국 본진으로 돌아가. 그 전선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분배되냐? 아비터를 조종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 머스크라는 말이야.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야. 머스크 제국 전체 전선에 동원되는데 이익 분배 우선권은 제국 총사령관 쪽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핵심은 이거야. 님들이 쥐고 있는 건 테슬라 주식이지 머스크 제국의 지분이 아니야. 지주회사 전환 발표가 나면 이 구분선이 흐려져. 그 순간부터 님들은 테슬라의 공동주인이 아니라 머스크 제국 변두리의 세입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실용적인 부분이야.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해. 지주회사 전환 발표가 뜨면 첫 주는 축제야. 머스크 프리미엄, 수직 통합 내러티브, 추격 매수 심리가 한꺼번에 몰려서 주가가 두 자릿수로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커. 월가 애널들이 일제히 목표가 상향하는 시기야. 이때 뉴스 보면서 흥분하지 마. 이게 진짜 고점일 수 있거든. 축제 끝나고 2, 3주 지나면서 디테일이 공개되기 시작해. 합병 비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지. 이 시점부터 몇 달 동안이 진짜 시험대야.
과거 비슷한 복합기업 전환 사례들 보면 이 구간에서 꽤 깊은 조정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언제 사야 돼? 조급해하지 마. 중기 조정 바닥이 잡히고 합병 비율 소송 윤곽까지 나와야 진짜 그림이 보여. 몇 달간 관찰 구간 두는 게 안전해. 합병 뉴스 뜨자마자 추격 매수 들어가면 꼭지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 반대로 이미 테슬라 포지션 들고 있는 님들은 축제 첫 주가 오히려 포지션 점검해 볼 타이밍일 수 있어. 전량 손 떼는 게 아니라 중기 조정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 다시 봐보는 거. 이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리콜 당할 걸 미리 알면 유닛 배치를 한번 점검하는 거야. 전선 나가서 박살나는 것보다 낫지. 오늘 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이거야. 합병 뉴스는 이벤트가 아니라 구간이야. 첫 주 흥분 구간, 몇 달간 조정 구간, 그 뒤에 관찰 구간, 구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 자, 이제 님들이 알아야 할 건 다 정리됐어. 마지막으로 한 방에 복습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님들 곁에 있을 건지 말해줄게. 오늘 핵심 딱 세 줄로 압축할게. 첫째,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은 이미 진행 중이야. 근데 월가가 떠드는 직접 합병이 아니고 X홀딩스 지주회사 구조야. 둘째, 이 구조는 머스크한테는 완벽해. 통제권 세금 자상속 방산, 리스크 격리 다 해결돼. 셋째, 근데 테슬라 주주한테는 합병 비율 불공정, 기관 이탈, 집단 소송이 동시에 터질 수 있는 함정 구간이야. 머스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테슬라 주주한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한 줄 결론이야. 솔직히 말할게. 오늘 내가 풀어준 분석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확률 높은 그림이야. 근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 머스크가 갑자기 직접 합병으로 방향 틀 수도 있고 시파이어스 조사가 터져서 완전 독립 유지로 갈 수도 있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계속 추적할 거고 큰 병옥점마다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려줄게.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 회사는 왜 그 회사가 돼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 테슬라는 왜 테슬라가 돼야 했었는지, 지금도 그 답이 유효한지. 지주회사 전환이 발표되는 순간 이 질문이 다시 출발점이 돼. 님들이 오늘 영상에서 배운 틀을 들고 그때 다시 판단하면 돼. 근데 이 영상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합병 뉴스 뜬 첫 주에 추격 매수 들어가서 꼭지 잡고 몇 달 뒤 조정 구간에 패닉 매도하게 돼. 내가 오늘 설명한 구조 알면서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은데 기분은 훨씬 나쁘거든. 이건 피해야지. 님들한테 약속할게. 스페이스X 6월 상장, 합병 구조 발표, 합병 비율 산정, 테슬라, 주주총회 표결. 이 4개 이벤트 전부 내가 매일 외신 긁어서 팔로우할게. CNBC, 블룸버그, 로이터,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까지 전부 뒤져서 님들 봐야 할 것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줄게. 혼자 따라가기 벅차잖아. 내가 옆에서 같이 봐줄게. 구독 눌러놓으면 그게 님들 정보 방어선이야. 오늘부터 님들이 할 건 딱 2가지야. 하나, 합병 뉴스 뜨면 제일 먼저 직접 합병이냐, 지주회사 전환이냐 이 구분부터 확인해. 월가가 합병이다 하고 쏟아내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야. 디테일에 답이 있어. 둘, 네바다주 공시를 주시해. 머스크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제일 빠른 신호가 거기서 나와. XA 머저 서브, XS 머저 서브처럼 새로운 법인 등록이 추가되거나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그게 결정적 힌트야. 이 공시 추적도 내가 같이 해줄게. 혼자 팔로우하기 벅차잖아. 이 채널인 님들 정보 방어선이야. 구독 눌러놓고 상황 바뀔 때마다 내가 다시 찾아올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